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그루드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북미에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이제 화장품 OEM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그 최대주주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그루드랩을 이 지역을, 그러니까 거래하는 지역을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 북미 지역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인그루드랩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것이죠. 왜냐면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중국에다가 이 생산 법인을 만들었지만 중국 쪽 시장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그도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 사드 보복이 발생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굉장히 인식이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싼 인건비를 찾아서 중국에 가서 공장을 지었지만 중국 시장을 통해서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많이 소비되던 때가 끝나고 이제 사드 보복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이 화장품 소비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들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쪽에서 생산한 이 화장품들을 해외 다른 지역, 일본이나 미국 또 동남아, 그다음에 중동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돌렸죠. 그러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 역시도 이제 화장품 OEM, ODM 업체인데 이런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화장품 소비가 급감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K 컨텐츠의 영향으로 세계의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K 뷰티라는 게 세계인들에게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 가성비 있는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코리안 화장품을 한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수입한다는 게 이제 우리 그런 수입을 하는 인터넷 온라인 통해서 이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면서 이 한국 화장품이 나름대로 경쟁력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 화장품을 따라하는 카피죠. 일종의 카피하는 회사들이 이 K-뷰티라는 브랜드를 달고 이제 K-뷰티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제 OEM, ODM 그런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그루드랩은 한국 화장품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회사로서 이런 독립 브랜드들 이게 굉장히 어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미 지역에 이 코로나 끝나고 우후죽순 생긴 이 화장품 독립 브랜드들이 이 인그루드랩에게 오다를 많이 줬습니다. OEM이나 ODM으로. 그 덕분에 이제 많이 컸죠. 지금 보게 되면 인그루드랩은 생산 거점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이제 생산도 직접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북미 지역의 소비, 그러니까 수출도 직접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게 되면 특히 화장품과 같이 이제 대규모로 흑자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흑자 보면 미국은 적자를 보는 것이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북미 지역의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관세 때문에 외국 화장품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생산한 화장품을 직접 이 미국으로 수출하기보다는 이 인그루드랩 쪽에다 노선을, 그러니까 이 생산이나 그것들을 넘겨서 이 인그루드랩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인그루드랩은
북미 지역의 생산 거점을 갖고 있다는 게 경쟁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전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기초 화장품 쪽이 전체 매출액의 62%,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쪽은 전체 매출액의 26.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매출을 보게 되면 그래도 기초 화장품 이쪽이 이제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도 꽤 괜찮게 나가고, 색조 화장품은 좀 약한 그런 라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상에서 그 매출 외형이 지난해 반기보다 별로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지난 2분기 때 어닝 쇼크의 충격적인 부분이 됐죠. 왜냐면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 잉그루드랩도 OEM이나 ODM을 많이 받아서 매출이 점프업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의외로 그 작년과 비슷한 그 매출액이 나와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영업이익도 90억대에서 81억으로 줄어들고 당기순이익도 74억에서 83억 정도로, 여기서 이제 거의 더블 정도로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주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쪽이 39%를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44%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니혼 코마, 이 코마 쪽에서 또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개인 소액주주 기준으로 했을 때 33.77% 정도밖에 안 되죠. 이 말뜻은 잉그루드랩은 충분히 품절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잉그루드랩 공동 마케팅하고 이런 공장하고는 미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공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잉그루드랩 보시게 되면 그 지난 2분기 때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3분기 때는 그 실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좀 흘러내린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도 이 미국 내에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 공장을 갖고 있고 그 공장을 토대로 K-뷰티 화장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다른 독립 브랜드로부터 많은 오다를 OEM이나 ODM 그 오다를 받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그 미중 간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 400억 달러 규모의 그 무역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 화장품 같은 분야에도 고율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에서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수는 줄어들겠지만 잉그루드랩처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화장품들은 오히려 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그 자기 시장을 보호받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잉그루드랩은 그런 면에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18,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서 지금 주가 급락은 이러한 그 실적이 그 점프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좀 과도한 그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잉그루드랩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그루드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